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른생각에서 원가를 강의하는 김용남 회계사입니다. 저희 바른생각에서 이번에 독한관리 자물쇠반이라고 해서 회계사 1차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되는 수업이 아니라 생활을 관리하는 반을 새롭게 저희가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그냥 시간 계획 세우고 독서실에 공부하다 보면 생각보다 진도가 밀리고 공부도 잘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 이 자물쇠반이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것들 목차를 좀 보면은, 자물쇠반의 전반적인 얘기랑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을 우리가 자물쇠를 채워서 하루 종일 공부하게 할지 그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토요일 날 진도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를 체킹해 갖고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봐서 의도적으로 진도를 강제할 수 있게, 모의고사를 봐야 되니까 미리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기간을 끝내는 동안 제대로 과목들을 이래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그런 시간 관리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의고사 보신 점수 그걸 모아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좀 더 해야 되는지, 리듬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상담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저희 여러분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이 바른생각에서 제일 여러분이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독서실을 준비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이 자물쇠반은 공부 시간을 일주일에 60시간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될 거고, 그걸 지키는 사람만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주 강제적으로 1회독 진도별 모의고사 볼 거고, 그리고 우리는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플래너로 여러분의 공부 생활을 직접 계획하고 그걸 적고 실천하고 그걸 저희가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할 거고, 제가 상담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그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생활을 어떻게 하게 될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QR로 출결을 하십니다. QR로 출결해서 저희 독서실에 오실 때마다, 스터디랩에 오실 때마다 입시일 때, 퇴시일 때 QR로 체크를 하면은 여러분이 몇 시간 공부했는지가 여러분의 앱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앱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입실, 아침에 처음 그냥 중간 입실, 퇴실 말고 처음 등원하셨을 때 그때 QR 찍은 거는 여러분의 카톡방에다가 올리셔야 돼요. 저희가 출석하는 카톡방이 있어서 거기에 올리시면 저희 조교들이 확인을 할 거고, 그때 제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기준한 시간에 안 오시거나 하면 체킹이 돼서 카톡방에 바로 글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딱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시하고 오전 8시하고 저녁에 현장에서 점호를 할 거야. 뭐 말이 점호라고 그냥 군대용어를 썼는데, 뭐냐면 8시에 제대로 오셨는지 저희 4층에서 한번 나오셔서 출석 부르듯이 오셨는지 한번 오프로 확인을 더 할 거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2번 오프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출석할 때 처음 오시면, 왜냐면 이제 8시에 저희가 점호를 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뭐 6시에 올 수도 있고 6시 반에 올 수도 있고 7시에 올 수도 있으니까 온 시간에 이렇게 카톡방에 출석 인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증과 점호가 같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간에 그러면 이제 출석을 해서 공부를 할 때, 공부하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중간에 움직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시간표가 있어서 그 시간 외에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조교가 불시에 계속 순찰을 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거나 다른 짓을 하거나 하면 벌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졸음하시면 벌점 3점, 학습 외에 다른 용도, 뭐 웹 서핑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보신다거나 이런 용도로 써도 벌점 3점. 그 다음에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휴대폰은 저희가 거치대에 넣어놔야 되는데 들고 계셔도 벌점 3점. 그래서 이거를 다 벌점 모아서 30점을 넘으면 그러면 퇴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점 관리를 통해 가지고 출석하신 뒤에 생활도 저희가 체킹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은 요 거치대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또 공부하는 시간 안에는 물론 나가실 땐 꺼내서 나가실 수 있지만 쉬는 시간에 나갈 수도 없고,
여러분이 중간에 이제 우리 휴식 시간, 중간에 공부 시간 말고 휴식 시간에 나가실 때는 빼서 나가시더라도 다시 들어오시면 여기다 넣어놓고 공부는 해야 된다. 그래서 핸드폰 때문에 괜히 공부가 방해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학습 시간에 대해서는 생활자물쇠의 이제 대표적인 건데 아침에 8시에 아침 점호 출석을 할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4층에 모여서 직접 출석을 부를 거예요. 그다음에 저녁에 6시 40분에 또 저녁에 있었는지, 저녁에 진짜 있는지 한 번 더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QR만 찍고 마치 있는 척 하는 거,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가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조교도 또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점호를 2번 할 거고요. 그래서 요때 아침에는 꼭 와 있어야 돼. 8시에는 꼭 와 있어야 되고 저녁 6시 40분엔 꼭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8시 전 시간은 여러분의 자율 시간입니다. 더 일찍 오셔도 되고 뭐 6시 반, 6시에 오셔도 되고 6시 반에 오셔도 되는데 8시까지는 꼭 와야 된다. 그다음에 저녁에도 10시 반까지는 꼭 있으셔야 되고요. 10시 반 이후에 저희는 24시, 12시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여러분이 알아서 공부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권하는 거는 아침에 한 7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10시 반까지 하는 거. 요게 최적이다. 제가 보기엔. 그 이상 공부하면은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아니면 일주일 지냈다면 금요일쯤 피곤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7시에 오고 저녁에는 10시 반까지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요 생활을 여러분이 지키시면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 휴식 시간은 중간중간에 20분씩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여러분은 20분 다 쉬지 말고 한 10분이나 15분 쉬고 다시 또 들어가서 공부하면 공부 시간을 또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평일 월화수목금 5일 동안에 지켜야 될 공부 시간이다. 토일은 좀 자율적으로 여러분이 하도록 저희가 강제하진 않는데 토요일까지는 사실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일요일 정도는 일주일 동안 피로를 풀기 위해서 좀 푹 자고 오후 정도에 잠깐 나온다든가 아니면 일요일 정도 쉬신다든가 이 정도가 최적이다.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저희가 점호도 하고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QR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그 QR 체크한 것들은 앱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벌점 주는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3가지 말씀드렸죠. 졸음이랑 전자기기 엉뚱하게 쓰는 거랑 휴대폰을 거치대 놓지 않는 거. 요 3가지가 3점씩이고 그다음에 아침 저녁 점호를 빠져도 3점이에요. 그다음에 주간 공부 시간이 저희가 그래서 목표가 60시간인데 60시간을 미달하면 그거는 5점이야. 그래서 뭐 중간에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빠져야 된다면 필수적으로 빠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걸 미리 얘기해서 승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아프다 그럼 사후적으로라도 체킹을 여러분이 승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이제 벌점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정상적인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공부가 잘 안 돼서 가요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며칠 살면 바로 퇴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활을 관리할 거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생활 관리하는 거 이외에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또 관리해야 되니까 현장에서 매주 토요일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아침에 9시에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다. 모의고사를 진행할 건데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실제 모의고사 자체는 종이 시험지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종이 시험지로 문제를 푼 뒤에 그거의 정답, 객관식이면 다 이제 정답 마킹을 하겠죠? 그 마킹은 저희 시스템에다가 마킹을 하시면 돼요. 앱에다 마킹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앱에다 마킹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부한 내용들이 저희 전산 데이터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 앱에서 저희 바른생각의 수강생 앱에서 여러분의 점수를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마킹된 것들이 다 오답 노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내가 뭘 틀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대적인 점수도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시험은 종이로 보고 그다음에 답안은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기다 마킹하면은 데이터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모든 과목을 좀 뒤에 보시겠지만 진도별 모의고사로 요 10주 동안에 전 과목을 한번
전 진도를 나갈 수 있게 모의고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에는 완벽하게 전 과목이 대비된 사람도 있겠지만 한 두세 과목 요 정도만 준비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과목만이라도 정확하게 내가 미리 정하셔야 돼요. 오셔서 난 어느 과목을 요 기간 동안 진행할 거다. 그럼 그 과목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꼭 보는 거. 나머지도 사실은 여러분이 준비가 덜 됐어도 한번 보시면서 아니면 이제 지금 재시생이다. 그러면 한번 예전에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꼭 볼 과목 정하고 그게 아닌 과목들도 한번 트라이 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까먹었구나. 그걸 체킹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 과목을 다 모두 모의고사를 응시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여러분 실력에 따라 그게 안 된다면 원하는 과목만 응시할 수 있다. 대신 응시하겠다고 정한 과목은 끝날 때까지 꼭 응시를 해서 정확하게 점수를 받고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거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희 목표는 요 기간 동안에 10주 동안에 여러분이 모든 과목을 전 범위에 걸쳐서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력을 체킹할 수 있다. 준비한 과목은 점수 아주 잘 받으셔야 되고 준비하지 않은 과목은 내가 얼마나 까먹었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목적으로라도 한번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모의고사는 문제는 실제 종이로 저희가 나눠드릴 거예요. 그걸로 보고 푸시는데 답안은 어플에다가 답안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답안 마킹을 해주시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앱에서 바른생각의 수강생 앱에서 여러분이 몇 점 맞았는지 그리고 전체 중에 몇 등 했는지 그리고 평균적인 건 어떤지 상위는 몇 점이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과목별로 보시면 내 점수와 상위 30% 전체 그래서 내 위치가 그 챕터별로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챕터별 현황으로 눌러보면 해당 문제까지도 어떤 문제 틀렸는지 다 체킹이 되고 이거는 여러분도 봐야 되지만 학습조교나 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야만 여러분의 실제 실력을 기초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앱으로 마킹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한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저희가 10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두 과목 보는 날도 있고 네 과목 보는 날도 있고 그 토요일마다 약간 보는 과목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는 과목은 사실은 뭐에 맞춰져 있냐면 저희 학원에서 우리 패스트 리뷰반이 있어요. 종합반. 그래서 패스트 리뷰반의 학습 진도와 모의고사 일정이 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패스트 리뷰를 들으시면서 종합반을 들으시면서 이 모의고사 일정을 맞춰가면 수업도 듣고 관련돼서 바로바로 진도별 모의고사로 내가 얼마나 그걸 제대로 복습했는지 피드백 받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랑 상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최적인데 뭐 저희의 패스트 리뷰를 보지 않으시더라도 이 10주 동안에 요 진도별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수업, 수강하고 있는 수업을 진도에 맞춰서 보시면서 모의고사를 진행하시면 결국 10주 동안 동일하게 여러분이 모든 과목을 진도를 한번 끝낼 수 있다. 그게 목표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은 짰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진도는 중급회계는요 4번을 볼 거고요. 고급회계는 2번을 볼 겁니다. 중급회계는 7월 12주차에서 요 범위를 하고 그다음 2주 뒤에 금융상품 충당부채 그다음 2주 뒤에 이렇게 그래서 4주 동안에 걸쳐서 그러니까 2주 공부하고 모의고사 한번 보고 2주 공부하고 모의고사 한번 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중급회만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과목 여러 개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를 봐야 되니까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로 4번 보고 고급회계도 다시 8주차, 7주차, 고급회는 8주차, 그다음 9주차 여기는 범위가 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일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다. 중급회계는 중급이랑 고급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원가관리회계는 4번에 걸쳐서 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차부터 해서 여기 결합원가까지 그다음에 다시 2주 지나서 원가 추정 학습 곡선까지 그다음에 6주차에 CVP 분석 관련 원가고 마지막 주차의 나머지 부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4번에 걸쳐서 모의고사는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2주에 한 번씩이죠. 그래서 과목별로 여러분이 적정하게 시간을 안배하면서 재무회계든 원가든 2주에 걸쳐서 한 번씩 진도를 내가 잘 정리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법은 5회에 걸쳐서 여기도 2주차, 4주차, 6주, 8주, 9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차별로 2주에 한 번 정도가 평균적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 과목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객관식은 그리고 전체 과목을 다 여러분이 밸런스를 높여야 돼서 한 과목만 막 보고 있는 게 꼭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 진도가 한 번에 나가니까 2주에 한 번씩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실력이 낮은 사람이면 이 모든 과목을 응시하는 게 아니라 난 특정 과목, 중급이라든가 세법만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셔도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재무관리는 여기도 5주차에 걸쳐서 여기도 2주에 한 번씩, 여기는 좀 짧아졌고 2주에 한 번 정도를 평균적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다. 그리고 경영학은 한 번 볼 거예요. 한 번. 범위가 좀 상대로 좁기 때문에 한 번 진행할 거고, 그리고 여기 경제학은 토탈 7번에 걸쳐서 보는데, 경제학을 7번 본 이유는 각 1회당 15문제씩 보게 될 거고, 경제학의 경우에는 이게 요번에 1차 시험도 지난 1차 시험 응시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경제학 과락이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그래서 경제학은 좀 계속 매주 공부를 해라. 그래서 매주 공부하면서 좀 정리를 해라. 요번 10주 동안에. 그래서 여기 보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까지 쭉 있죠. 그래서 매주 공부하도록 경제학의 경우에 경제학의 꽈락이 나지 않는 게 실력을 갖췄을 때 리스크를 없애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을 매주 보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업법은 20문제씩이고 여기는 5회에 걸쳐서 보는데 이 기업법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진행한 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오답 노트가 만들어져요. 현장 진행된 모의고사를 기초로 해서 채점 결과 나오고 점수도 나오고, 요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봤을 때 마킹해 놓으면 그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1번 문제는 정답률이 몇 %였는데 여러분이 맞췄다, 틀렸다, 그리고 풀이 시간이 계획한 시간보다 많았다, 낮았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은 알긴 아는데 되게 오래 푸는구나, 속도를 높여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 부분은 남들 다 맞췄는데 나만 틀렸구나. 이제 여러분 입장에 상대적으로 마음 편한 건 뭐겠어요? 정답률이 매우 낮은데 나도 틀렸다. 그럼 어차피 남들도 다 틀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거 틀린 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 정답률이 매우 높은데 나만 틀렸다. 그럼 내가 뭔가 공부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걸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활용하시면 학습에 여러분의 피드백,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뭐를 더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조금 더 응용 부분을 체킹해야 되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뭘 할 거냐면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스터디 플래너라는 종이로 된 책자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데일리 계획, 매일매일의 플랜을 적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자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고시반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고시반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냐면 우선 하루 전에 내일 내가 무슨 공부를 할지,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내일 아침에 몇 시부터 공부를 시작할 거고 각 부분을 뭘 공부할지를 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적어 놓으면 그 적은 거를 저녁에 우리 여러분의 개인별 카톡방을 저희가 개설합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에는 가능하면 여러분의 보호자, 부모님이든 뭐 누구든 보호자를 좀 같이 초대하고 저희 조교라든가 저도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카톡방에 얘를 올리는 거예요. 플래너를 올려서 여러분이 내일은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다. 요거를 이제 올려놓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올리고 나서 다음 날 그걸 열심히 하죠. 다음 날 열심히 걔를 이제 실제로 하고, 실제로 하고 나서 다음 날 저녁에 내가 어제 했던 거를 이렇게 실천했다 해가지고 그걸 다시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시고 집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는 내가 실행을 했고 집중도가 어떻다 요걸 적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는 요거를 같이 볼 거예요. 집중도가 어땠는지, 계획대로 실행하셨는지.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특히 언제 제일 잘 아느냐? 전날 저녁에 내일 뭘 해야 된다. 슈두비를 제일 잘 찾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날 그걸 실행을 안 하죠.
그래서 전날 저녁에 내일 뭘 하겠다 정확하게 계획을 짜고 그걸 저희한테 약속으로 올리시고 거기 가능하면 부모님도 초대해서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다음날 실제로 실행한 뒤에 내가 약속했던 걸 지켰다 이렇게 올리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약속, 내가 전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음날 매일매일 정확하게 실행하면 그러면 붙어요. 근데 전날은 알죠. 내일 뭐 해야겠다. 마치 뭐랑 같아요. 저녁에 집에 갈 때 이거 뭐 공부 좀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남았는데 그 들고 집에 갈 때는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죠. 근데 집에 가서 딴짓하다 그냥 자잖아.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생활도 전날 요거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다음날 실행하면 그러면 실력은 쌓아져 가는 거야.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합격이야. 그래서 그런 하루를 만들기 위한 플랜입니다. 그래서 요게 실행했던 거를 올리시고 올린 대로 저희가 확인하면서 체킹을 할 거고 그다음에 요 내용들은 매일매일 저도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있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외워야 될 것들을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이라고 해서 적는 칸이 있어요. 요게 지금 되게 열심히 잘 적은 친구의 실제 지금 고시반에 있는 학생이 적어 놓은 겁니다. 자기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경제학에 요걸 외워야겠다. 응? 그다음에 요 관련해서 이쪽도 취득 관련된 정보라든가 내가 외워야 될 것들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이걸 적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요거 외워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외워져? 막 뒤집다 말로 외우는 방법도 있고 한번 이렇게 적는 게 결국 외우는 거야. 외우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외울 거를 적어놔서 그때 한번 외우고 그럼 다음 날 또 다른 걸 적겠죠. 다른 걸 적을 때 어제 그제 그럼 그 전날 외우려고 놨던 걸 한번 쭉 빠르게 보면 내가 암기할 것들 매일매일 암기할 게 뭐였다는 걸 일주일 동안 이렇게 누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은 외워질 거 아니야. 그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 적어서 뭐 꼭 예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외울 거 낙서처럼 적은 사람도 있어. 그 뭐 문제 없어. 그래서 내가 외울 것들을 잘 적는다 매일매일.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실 때 미리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빼서 뭘 해야 되냐. 자, 우선 오늘 어떻게 했다. 실천한 거 마킹하시고 그다음에 내일 내가 어떻게 할 거다. 계획표 세우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외울 거 뭐였다. 요거 적어서 그거 3장을 저녁에 함께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3장 함께 올리고 다음 날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올렸던 계획표에 실행한 거 적어서 넣으시고 그다음에 거기 외워야 될 것들 적은 거 올리시고 그다음에 내일 계획을 짜서 올리고 집에 가는 거죠. 그럼 다음 날 그 계획대로 그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를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리고 그걸 잘 실천하면서 스스로 내가 계획한 대로 공부하니까 기분도 좋아. 그래서 즐겁게 아주 이거 좀 되게 활용도가 좋습니다. 실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와서 그걸 함께 적어가면서 실력을 쌓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학습 플래너를 짠 거, 그리고 여러분의 모의고사 성적 요것들을 다 모아서 저랑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뭔지. 그래서 그리고 공부 생활에서 뭐 문제점이 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체킹하면서 여러분이 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조언을 할 거다. 학습이든 생활이든 그거를 저랑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저희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공간은 저희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물의 제일 위층인데 여기는 저희 이 일반적인 독서실 책상이 아니라 그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을 위한 책상이 있죠? 그 책상입니다. 그래서 훨씬 공간이 넓고 그다음에 딱 막혀 있지 않아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개방감이 있으니까 옆에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기 좋고요. 그다음에 의자도 서울대에 납품하는 그런 여러분이 앉아서 공부할 때 허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편안한 그런 의자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다 백색 소음기가 있기 때문에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여러분하고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옆에서 고개만 좀 여기서 보시면 고개만 들면 옆에 공부하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다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거기에 같이 그냥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내가 다 열심히 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럼 딴 사람도 고개 좀 들었다가 다 열심히 하겠으면 나도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해서 전체가 다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할 각오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요. 혼자 있으면 각오는 있는데 의외로 계획대로 잘 안 돼서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의진 있는 사람 좀만 다잡아주면 나는 실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어설프게 적당히 나는 뭐 그냥 저기서 조금 공부하다 말겠다 이런 생각이면 오지 마시고요. 나는 정말 다잡아서 열심히 아침에 7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요번에 꼭 1차를 붙겠다. 그런 단단한 각오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붙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할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한 모든 조건을 저희가 만든 거예요.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 자리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앞쪽에 저희 여러분이 그리고 식사는 저희 4층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할 거예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래서 식사부터 휴식까지도 모두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집중도를 유지하면서 진도를 뽑는 거. 그다음에 진도 뽑은 거를 정확하게 내가 실제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수준이 됐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이게 계속 온고잉으로 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 요거를 저희가 같이 할 거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좋고 그 모이는 사람들을 제가 관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한번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고시반,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시반 형태로 여러 유형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우선 헬퍼팀이 있어요. 헬퍼팀은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보다 한 10년 정도 그 안쪽으로 합격한 젊은 합격 회계사들이 여러분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또 여러분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종로 3가에 있는 챌린저관의 6층에는 여러분이 소수 정예로 이건 방이 작아요. 10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작은 방으로 해서 또 관리하는 그런 소수 정예 고시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시간을 강제하진 않아요. 시간을 강제하진 않고 학습 코칭은 하지만 여러분이 좀 이제 자유롭게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자물쇠반은 무조건 아침에 8시 전에 와야 되고 저녁에 10시까지 꼭 해야 되는 10시 반까지 꼭 해야 되는 이걸 필수로 두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중간에 나는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먼저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반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프다면 병이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그것까지 보진 않겠지만 정말 그런 아주 예외적인 거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도 실공부 시간을 60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어떻게 확보하냐고요? 주말에 하시면 돼요, 주말에. 예? 그래서 그런 예외 상황도 최대한 인정 안 되고 여러분이 예외를 어쩔 수 없는 이유라서 인정됐다. 그러면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주말에라도 공부해서 시간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강제하는 자물쇠반, 요 반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헬퍼팀은 스터디를 짜줍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희는 스터디 없어. 저희는 스터디 없고 저희의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시킨 대로 여러분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진도 맞춰서 공부하면 되고 여기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러 사람 사귀고 할 필요 없어. 그것들이 다 또 신경 써야 될 일이고 내 공부 확실하게 해서 붙고 지나가면 돼요. 응?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또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재나 이런 데 학원들은 아침부터 저녁, 아침 8시에 와서 저녁 10시까지 있을 때 말을 하면 안 돼요. 대화 금지야. 말도 안 하고 지내. 우린 대화 금지까지는 아니에요. 응? 고3이나 재수생들도 그 정도 하는데 이 시험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 각오는 가지고 와야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혼자 나랑 승부 봐서 내가 확실하게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서 1차를 붙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조금 여유 있는 게 좋겠다. 내 시간은 내가 관리할게. 이런 사람이면 소수정예 반을 가시면 되고
나는 좀 여러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헬퍼팀에 반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스타일이 다르니까 저희 반은 열심히 공부하겠다. 나는 뭐 주위 사람 상관없고, 근데 그 나처럼 독하게 열심히 공부할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한테 자극받으면서 나한테 혼나면서 내가 뭐라고 좀 혼냈을 때도 내가 원인이 있고 공부 잘 안 했으면 내가 그 말 듣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반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오자 없이 전체 모두 다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제가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도 대신 와서 열심히 하셔서 요번 과정 끝난 뒤에 그때 같이 공부해가지고 참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해주시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 자물쇠 고시반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번에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영상이 너무 길어도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좀 말도 좀 빨랐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정말 악착같이 공부할 각오가 돼 있다. 정말 건강이 허락하면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함께 효율적으로 최적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번에 우리 자물쇠반 어떻게 운영할지 10주 동안 진행되는 자물쇠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 자물쇠반은 이제 관리죠, 관리인데 저희 학원에는 회계사 패스트 리뷰반이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 리뷰반이 여기와 유사하게 동일한 시간으로 시작해서 10주에 걸쳐서 모든 과목을 빨리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습을 하는 1회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과목별로 1회독이 됐다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난번에 재시생이다 다시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면 이거를 빠르게 전 과목을 여러분이 수업으로 한번 복습을 하고, 수업으로 공부 리마인드를 하고, 그걸 여러분이 이제 복습한 뒤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피드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좀 시너지가 좋은 거는 저희의 패스트 리뷰반과 이 자물쇠반을 함께 들으시면서 저희 학원에 6시 반에 와서 그냥 공부하다가 수업 듣다가 저녁에 10시, 10시 반, 1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는, 요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주 지내고 나면 생각보다 빠르게 10주 동안의 전 과목을 여러분이 한번 1회독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객관식 들어가면 객관식은 훨씬 자신감 있고 여러분이 좀 주도적으로 정리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좀 효율적인 공부 방식인데, 꼭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학원의 강의라든가 다른 강의나 진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상관없이 저희 자물쇠반만 들으셔도 문제는 없다. 자물쇠반만 그냥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더 시너지를 얻고 싶다면 패스트 리뷰반을 같이 들으시면 더 좋겠다. 근데 필수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전 과목 꼭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니다. 대신에 출석은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된다. 요거는 좀 지켜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자물쇠반과 패스트 리뷰반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저희 학원의 과정들 좀 설명을 드렸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 모여서 열심히 하고 그 결과로 당당하게 내가 한 만큼 합격한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붙을만 하다, 디저브하다는 마음이 되도록 열심히 하셔서 합격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 와서 열심히 아침에 8시에 점호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